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까지 용어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과목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너무 막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하루에 8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하고 나서 공부하신 거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오늘 요 용어 좀 공부했었죠. 공부하셔가지고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소리가 저 소리가 저 소리가 이 소리가 막 그러실 거예요. 오늘도 뭐 어려우시잖아요.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나실 때, 그리고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넘어가세요. 그냥 이게 똑같은 거 1월달에 또 합니다. 똑같이 또 해드려요. 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36번에 이제 제조사가 있고 검증조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제조사를.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 재조사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재조사는 그 말 자체를 세 글자 다시 조사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자, 저하고 우리 저하고 제가 이제 손해평가사 조사 나갔어요. 계약자가 같이 갑니다. 제가 표본 조사가 됐든 전수조사 됐든 조사를 다 했어요.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사인을 받고 넘어갔는데 계약자가 한만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 같아. 피해를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약자가 사진 같은 거 찍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누구한테 말할까요? 저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농협에 말할까요? 농협에 말하겠죠. 그럼 농협에 말하면 제가 갈까요? 다른 사람이 갈까요? 다른 사람에서 조사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재조사를 한다. 그게 며칠 이내에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7일 이내. 7일 이내. 자, 검증조사는 이제 검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저 김원철이가 조사한 것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정확하게 했는가, 우리 조사 매뉴얼에 대한 조사를 했는가를 따지러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는 게 아니라 농협 본사에서 누군가를 보내겠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보시면 회사나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이 20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10건 정도, 10건에서 15건 정도 되는데 15건을 잡고 그러면 하루에 처리가 300건이 되는 거죠. 10일 정도 하면 3,000건이 되는 거잖아요. 검증조사반 한 5명이 와서 그 3,000건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표본으로 샘플 추출해가지고 그 놈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사는 여기서 농협이고요. 재보험 사업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농협 말고 재보험 사업자는 여러분들 상법보험배 재보험배 배우시겠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증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손해평가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은 검증반은 두 군데 회사예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농업정책보험금 농금원에서 운영하는 검증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면요. 보통 언제 하냐면 수학기에 하거든요. 우리 조사가 손해평가 피해 입었다 해서 조사가 수학기에 해야 수학하기 바로 전에 해야 그 수학량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가버리면 전부 다 뽑았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목적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검증조사가 오면 보통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구간, 정해진 구간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 수를 했느냐, 정확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 해당 농지에 가서 직접 했느냐, 해당 농지가 1번지인데 우리가 느닷없이 1번지하고 2번지가 붙어 있으니까 2번지 헷갈려 2번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1번지를 했네. 정확하게 가고 사진 찍고 현장에 가서 현장 사진이 정확하게 찍어졌는가 안 찍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계약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구마를 심었다고 고구마를 심는다고 이제 보험에 가입 고구마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수수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조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타작물 식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넘어와야 됩니다. 접수를 취소시켜야 돼. 접수 취소시키든가 계약이 해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예전에는 수당 때문에 농지를 방문했으니까 수당 받으려고 그걸 갖다가 조사했다고 그냥 거짓말로 조사 서류를 그 사문서 위조죠. 그렇게 해갖고 넘긴 분도 계세요. 그거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내냐? 위성사진 다 찍어버립니다. 위성사진 가장 최근 거 다 들고 갑니다. 위에서 다 봐버려요. 그런 농지만 갑니다. 비닐하우스가 채워진 게 있거든요. 하우스가 작년에는 안 심었는데 올해는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다 찾아냅니다. 직접 갔는가 안 갔는가. 이게 다른 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험 상품 보시면 보험 조사 나올 때 좀 비윤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다 가신다거나 병원에 입원할 상황도 아니지만 어디 한방병원에 가갖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낙상했다 하면서 발목 부러졌다 거짓말 쳐가지고 가갖고 침 맞으면서 침도 안 맞으면 침 맞았다고 하고 막 그러세요. 다 잡아내잖아요. 그거. 이것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38번에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나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입일자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된 이란 말은 심어져 있는 그 말이 있죠. 모든 나무수 그런 말은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걸 가입하겠죠. 살아있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만 인수조건 가입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유목 돼 있네. 유목은 어린 나무입니다. 어린 나무. 그 다음에 제한 품종, 가입을 안 시키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외시킨다. 일정 나이가 돼야 가입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정 나이가 되지 않으면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수확이 그 피해를 입어도 그 멧돼지가 갖고 발로 톡 건드려 또 넘어가 버린다. 어쩔 것이요. 그런 것들은 가입하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모든 나무수 그 말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다 했죠. 근데 가입을 할 때는 어떤 애들이다 계약자는 전부 다 살아있는 애들을 가입시켰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 보니 보상하는 손해로 가입한 이유로 죽어버린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보고 고사주수, 고사나무수랍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 자, 그 밑에 말 보십시오. 잠깐만 책 보지 마시고 저 보시고요. 미보상 나무수래요. 미보상 나무수. 그럼 어떤 나무일까요? 보상 못 받겠죠. 근데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과일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해거리하는 애들입니다. 해거리하는 애들 보통. 자 보시면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죽어버리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다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수학 주수가 있습니다. 기수학 주수. 자 기수학 주수면 가입일자를 기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날짜, 조사 나갔을 때 조사일자 전에 이미 수확해버린 겁니다.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다.
그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수학 불능 주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자 밑줄 한번 쳐, 보상하는 손해로. 자,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나무가 죽지는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가 있어요.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 가입할 때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나무수래요. 이 모든 나무는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식재돼,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수를 말해요. 여기 안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만 보시면 피해를 입은 이에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어떻게 할까요? 죽었다 할까? 죽었다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고사가 있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애 고사가 있고, 안 죽은 애가 있어요. 그게 수학 불능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여기도 고사가 있고요. 고사가 아닌 애도 있어요. 이 절보다 보면 미보상 주수라고 합니다. 미보상 주수. 자, 이해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리면 뭐예요? 고사주수.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걸로 죽어버리면 미보상주수. 보상하는 손해로 과일이 안 열려요. 한마디로 뭐냐면 입원해 있는 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학불능.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걸로 과일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보상주수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고사주수 봐보시면 제가 밑줄 치라는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고사주수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자, 미보상주수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까지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수학 불능주수 42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넘어가 보시게. 요거는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리면 고사주수. 보상하는 손해로 과일이 안 달려요. 근데 살아있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학불능. 보상하는 손해로 죽거나 과일이 안 달려,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죽거나 과일이 안 달려요. 그러면 미보상주수.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착과수 조사를 할게요. 착과수 조사. 그럼 착과수 조사는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죠.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조사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할까요? 표본조사를 할까요? 전수조사를 하면 한 나무에 보통 사과가 12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10년생, 20년생 되면 한 150개, 200개 달려 있거든요. 귤 가시면 한 300개, 500개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한 과수원에 나무가 한 500주 있다. 그런데 전부 다 세고 있어요. 근데요, 나무 하나 놔두고요, 10명에서 세잖아요? 그러면 10명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전수조사는 힘들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 표본조사를. 그럼 표본조사는 아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골고루 해야 되고 또 뭐 그 조사 대상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수확량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착과수 조사할 때는 표본 조사가 이제 원칙이고 표본 조사를 할 것이고, 그 표본 조사를 하려면 과일이 달려 있는 나무를 갖고 할까요? 과일이 안 달려 있는 나무 갖고 할까요? 달려 있는 나무 갖고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얘네들은 과일이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빼버리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얘네들을 빼버리면 뭐가 될 거예요? 우리가 표본 조사할 수 있는 나무가 나오겠죠. 어떤 느낌 아신가요? 다시 한번 보시게요. 얘네들은 과일 달려 있는 애들이 안 달려 있는 애들이에요? 안 달려 있는.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면 과일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에 모든 나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빼버리면 표본 조사할 수 있는 나무 수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자, 한번 빼보시게요. 불러보세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좀 깔게 쓸게요. 주수, 그 다음에 미, 보상, 주수. 그런데 방금 읽었던 것 중에서 얘 말고도 나무에 안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기수학 주수. 그죠? 따버린 거. 기수학 주수. 주수. 그러면 이렇게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 조사를 어떤 조사일까요?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나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본조사 대상 주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의 기준이 되는 나무 수예요. 한번 봐보시게요. 다시 조사 대상 주수 보시면 자, 실제 결과 주수 나무수에서 고사 나무수, 미보상 나무수, 수학 완료 나무수, 수학 불능 나무수, 수학 완료 나무수가 기수학 주수예요. 나무수를 뺀 나무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다. 표본 조사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 조사란 말이 조사 대상 주수에서 이 조사 대상이란 말이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라 무슨 조사 대상이에요? 표본조사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었을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44번에 이제 실제 경작 면적 하시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이다. 그래서 논작물, 밭작물에 들어갑니다. 논작물, 밭작물에. 그 다음에 뭐 수학 불능 면적,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을 포함한다 했는데 그 밑에가 수학 불능 면적 가로하고 고사 면적 돼 있죠. 잠깐만요. 여기 봐보시면 얘는 지금 고사 주수하고 수학 불능 주수가 나눠져 있죠. 그러죠. 근데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가능한 면적 해가지고 수학 불능 면적, 고사 면적 돼 있어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달라 구분해 놨는데 얘는 같이 놨어요. 얘네들은 나무에서 열리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논이나 밭에서 열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논밭에서는 수학 불능이 됐든 고사가 됐든 둘이 똑같아 버려요. 논밭에서는. 그래 보니까 같이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다. 그러면 수학 실제 경작 면적 중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고구마 밭에 옥수수 심어졌다. 고구마로 가입했는데 옥수수를 심어놨다. 아니면 논인데 논 일부를 가지고 콩을 심었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은 조사일자 밑줄 쳐보시고요.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이다. 진짜 이런 경우 많습니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남았네요. 자, 48번, 49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열매고요. 착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달려있는 과실. 그 다음에 열과라는 게 있습니다. 열과. 열과. 자, 열과는 그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떤 느낌이 잡으시면 잠깐만 쳐보시고. 과일 나무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요. 언제 한 6월 달에 한 7월 달에 장마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나무가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요. 수분이 어디로 가냐? 과일로 갑니다. 과일이 수분을 갖다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햇빛이 막 쪄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수분을 배출하면서 그 과일 표면이 갈라서 터져버리는 거. 그리고 열과라는데 이거는 어떤 과일에 많이 발생하냐면 포도, 자두, 뭐 그런 애들, 천도복숭아 같은 애들 있죠. 과육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단단하지 않고 그런 애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발생합니다. 열과 이것도요, 그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그 자연재해 보시면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기타 등등 있죠. 그 안에 열과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주 과실이 숫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에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하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자, 앞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좀 어려운 걸 하셨는데 거기에서 자 뭘 하셨냐면 보험, 가입, 책을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돼요. 가입과 보험.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험, 가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보셔야 됩니다. 둘 중에서 여러분들 보험금하고 관련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물건이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 요만큼 피해 있겠다. 가장 큰 피해는 이 정도겠다. 이게 보험 가액. 그러면 보험 가액은 정해져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하고 회사 간에 약속해서 얘보다 적게, 얘하고 똑같이 보험 가액보다 더 많이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으면 일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으면 전부 보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커버리면 초과 보험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놈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부보 비율이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죠. 부보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봤는데 표준 수확량은 어디 실험실에서 일정에 만들어 놓은 아주 이상적인 무게가 있어요. 수확량이 있습니다. 그놈을 각 지역, 각 어디 지역에다가 분포하면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놈을 보고 뭐라고 한다? 표준 수확량을 한다. 그 다음에 보신 거 평년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용도, 평년 수확량의 정의, 평년 수확량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얘는 일단 가입, 수확량 산정하는 데 쓰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감수량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얘 만드는 방법은 과거 5년간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갖다가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내고 막 하거든요. 그런 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시고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쓰임새를 가지는 게 뭐다? 평년 착과량이다. 단
평년 착과량에서는 이 감수량을 적과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뭐에서만 적용된다고요? 적과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해서만. 자, 그리고 저 보시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약자랑 같이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갔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계약자가 그래 뭐 사인하자 사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조사해달라.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평가사가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재조사.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결과나 조사한 방법에 대해서 저 인간이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농협이나 농구원에서 검증하러 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검증 조사.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를 뭐라 할까요? 고사주수. 고사주수.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어가지고 과일이 안 열려요. 아니면 보험기간에 과일이 안 열리면 다음에 얘가 회복을 해가지고 과일이 열릴 것 같은 거. 그걸 보고 수확불능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으로 얘가 과일이 안 열리거나 죽어버린 애들. 그걸 보고 미보상 주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네들하고 자, 실제 결과 주수에서 얘네들도 참 빼고 그다음 기수학 주수도 빼가지고 표본 조사의 기준이 되는 나무수 뭐라 그래요? 조사 대상 주수라 그러죠.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 그러시면 이제 박수 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